저는 영상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 또 공부해왔지만 정작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설명해 보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정보밖에 없어요. 뭐 ISO나 뭐 셔터스피드, 뭐 조리개 같은 것들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왔고 분명히 제 잠재 기억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테지만 도저히 생각나지 않고요. 물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영어가 있겠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왔지만 막상 원어민과 대화를 하라고 하면은 대화할 수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오래 배워왔지만 대화가 힘든 걸까요? 그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린 대부분 배우는 사람이란 역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어릴 때부터 교실에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적고 외우죠. 또 요즘에는 AI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노션 같은 곳에 복사 붙여넣기 해놓죠.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걸 내가 진짜 이해한 걸까? 무작정 정보를 모으고 외우고 있지만 정작 그 정보가 어디에 쓰일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움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좀 이상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한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쉽게 다시 풀어야 하니 진짜로 이해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그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정보로 바뀌니까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냐고요? 오히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전체 시장에서 90%는 비기너 레벨에 머물러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전문가의 설명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전문가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설명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막 배운 내용을 가장 쉽게 설명하기 쉬운 언어로 다시 설명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의 사고 방식입니다. 복잡하게 아는 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다. 어찌 보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또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하니까요. 정말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인 거죠.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가 하나의 정보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그렇게 못했을까요? 우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죠. 제가 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학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너무 늦게 가르쳐요. 뭐 처음엔 듣고 외우고 또 시험을 보고 또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뭐 더 높이 올라가면은 석사 과정을 밟거나 박사 과정을 밟고 그리고 뭐 교수가 되어야지 말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러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얻기 전에는 타이밍만 계속 기다리는 거죠. 뭐 아직 더 준비해야지.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은 겉으론 그럴싸하죠. 뭐 좀 더 공부하고 나서 얘기해야지 같은 말들이요. 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두려움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완벽주의나 남들과의 비교의식, 피드백에 대한 공포, 전문가처럼 보여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노션에는 쓰지도 않을 정보가 쌓이고 그런 실행이 없는 지식들이나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세요. 단지 이걸 정리하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배우고 이해하는 단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즉,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는 배우고, 두 번째는 이해해요. 세 번째는 설명을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네 단계를 반복할 때 지식이나 정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사이의 간극이 점점 좁혀진다는 거예요. 명확함은 반복에서 옵니다.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더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걸 여러분만의 관점으로 계속 정의해보는 게 진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 이런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저 정보만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배운 것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만의 톤으로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배운 내용을 바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스레드든 전혀 플랫폼은 또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관련 지식이 아예 없는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써보세요. 뭐 완벽하게 쓰시기보다 오히려 그 다듬어지지 않은 여러분만의 날 것의 느낌이 여러분을 더 진정성 있게 보이게 만들 거예요. 저도 뭐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이건 거창한 마케팅이나 콘텐츠 제작 전략도 아니고요. 그냥 기억에 좀 더 오래 남길 수 있는,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학습법일 뿐이지만 이걸 퍼블릭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기록하는 동시에 정리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걸 또 표현하는 사람이 되시는 거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신뢰를 얻게 되실 거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만들어내며 마지막으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말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정말 간단하게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 하나를 골라서 유튜브에서 배우셔도 좋고 뭐 강의에서 배우신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미 아시는 것들을 설명하셔도 좋고 그것을 스레드나 아니면 뭐 인스타나 유튜브든 어느 플랫폼이든 간에 글 몇 줄이나 아니면 짧은 쇼츠로도 이제 영상을 만드셔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만약에 올리신 다음에 피드백이 올 수도 있겠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러나 피드백보다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정말 여러분이 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정말 10초도 얘기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릴 만한 그런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저 그런 것들을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면서 나누는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고요. 가장 빠르게 배우는 사람은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가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